야, 내 진짜 요새 한 가지 좀 나은 게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별로 할 게 없어. 뭐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니까 별로 할 게 없어. 그것도 자랑도 아니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우리 당 얘기 하려면. 아 근데 요즘에 그 왜 청년 관련돼서 네트워크에서 정책 행보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별로 섹시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고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의 주목은 못 끄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남구경이 더 재밌거든. 그러니까. 아니 코인으로 뭐 60억 벌고 막 알고 보니 세계 0. 뭐 몇 %고 뭐 7위고 막 이런 거 재밌잖아요. 재미도 있고 우울하면서도 재미는 있네요. 아유. 근데 일주일 내내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김남국 얘기 엄청 많이 했죠. 아 은근 또 많이 안 했어. 아 그래? 나는 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김재섭, 그러니까 그 저기 사자의 심장 맨 처음에 얘기한 거 너지? 아니야, 사자의 심장 아니고. 아니에요?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 내 먼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는 김재섭이 처음에 한 줄 알고 저거 찰떡이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난 투자의 귀재였었지. 투자의 귀재. 벌써 몇 바퀴가 돈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보다 여기 보는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셔요 얘기를. 맞아. 김남국 코인 뭐 어디 코인에 투자했다가 어떤 시점에 뺐다가 어디다 다시 재투자했고 언제 교환했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 김치 코인의 특성은 뭐고 다 하셔요. 무슨 얘기를 새로 해야 되는 건데? 나보다 더 잘 아시지만 오늘은 그래서 김남국 코인 그 관련된 투자 내역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이거는 이미 뭐 우리 잘 그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제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얘기 가지고 좀 해볼 것 같은데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징계가 보니까 뭐 사과, 경고, 뭐 30일 출석 금지, 그다음 마지막에 제명 이렇게 있더라고. 4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 4단계로 나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뭐 미리 좀 풀어보겠습니다. 대충 나오는 썰은 중론은 출석 정지 30일이라는 거야. 출석 정지 30일. 손방망이지. 네. 그 물어보니까 출석 정지 30일인데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 징계는 국회 출석 금지 30일인데 이것 자체로도 대부분 좀 빡이 칠 텐데 출석 정지 30일 동안 세비도 꼬박꼬박 나온다더라고. 그렇죠. 지금 일 안 하고 계신 지 지금 며칠이나 됐죠? 지금 보름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뭐라 그래? 그 뭐죠? 이렇게 세비 말고 추가적으로 쓰는 수당 같은 것들 많죠. 예. 그게 이제 한 1,200 그 합치면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1,200, 1,300만 원 정도를 매월 이제 타박타박 받아가는 건데 김남국 의원 지금 일 안 한 지 벌써 한 뭐 얼마야? 한 15일 됐나? 한 달 정도 됐나? 그 마지막 행적이 그 휴게소예요? 그 이후로 행적이 잡힌 적이 없어요? 아니야.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에 더 팩트에서 그걸 받았죠. 단독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 사무실에서 딱 포착되는 그걸 하나 본 적이 있어요. 하여간 일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은 안 하죠. 그 되게 고뇌에 찬. 혹시 그 사진 있나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그 김남국 더 팩트 사진 이러면 하나 나올 텐데 그거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약간 안경이 이렇게 되게 영화 포스터 같아. 일단 그 저희가 이야기 나오는 대로 한번 김남국 해볼게요. 의원이 영화 포스터처럼 나오려면 그거 어마어마하게 왜냐면 실루엣만 나오니까. 그래. 실루엣만 멋지게. 네, PD님 저 더 팩트에서 나오는 김남국 그 안양 사무실에 있는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상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 제명을 할 건까지인가는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명까지는 아니에요. 이거이다. 좀 띄워주세요. 저게 좀 크게 좀 확대 좀 해주세요. 김남국 의원인지 어떻게 알아? 말도 바로 안 돼. 이거요. 이거 못생긴 거 말고요. 저 김남국 의원이라고요? 김남국 의원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도 안. 제가 페이지도 작동하지 않아. 알아서 필터링하는 건가? 근데 뭐 고사진 자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김남국 의원이라고요? 네. 고뇌를 하고 있는 거다. 고뇌라 뭔가 이렇게 턱을 괴고 그 이렇게 안경 잘 안 보일 테지만 안경이 이렇게 안경 실루엣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뭔가 좀 멋있게 나오긴 했어요. 뭔가 고뇌하는 남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뭐가요? 어디가요? 저 밑에 글씨체가 멋지구만. The fact.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거는,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를 이어가면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 사실 제명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이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았냐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밝혀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들은 다 도덕적인 정치적인 비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저희 김남국 의원이라고 하면 고민하고 있는 건 윤리에서 그러니까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까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멋있는 척하면서 내려올 것이냐 안 내려올 그걸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법적인 거를 떠나서 사퇴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김남국 의원 자체의 거취는 그러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주는 의미가 저는 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조금 하고 다니는 얘기긴 한데 조금 이따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길게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을 한 사례는 김영삼 의원 사례밖에 없어요. 네, 그 이후로는 의원 제명이 되지는 않아서 사실은 저도 제명은 쉽진 않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원직을 날려버리는 거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제명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내리기 이전에 상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사퇴를 하는 게 맞죠. 미안하니까. 미안하잖아. 쪽팔리잖아. 그쵸. 그래서 나가는 게 맞는데 버티고 계시네. 아무튼 저는 그 지역구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역구민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게 좀 약간 되게 안타까우신 분도 많고 쪽팔린 분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보름이나 잠적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뭐 나타나지도 않고 뭐 해명 같지 않은 해명 해놓고 하여간 이게 하여간 지금 법적으로 나중에 뭐가 나오는지 이거는 이미 이제 중요한 단계를 지나갔어요. 네, 남양주 을에 계신 분들도 현직 국회의원 때문에 약간 좀 부끄러워하신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또 뭐 그렇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존중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닌데 근데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화제가 돼서 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정치에서 유권자들이 좀 본인의 지역구, 그냥 본인 투표한 어떤 그런 국민의 대표에서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잠적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의 거취랑 별개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남국에는 빠졌다 이래갖고 허우적거리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좀 더 빠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이 대한민국 정당의 가치지향 이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김남국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는 좀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좀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중간에 재미없게 좀 섞어주는데 안 어울립니다.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지금까지 어떤 가치들을 좀 추구해야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전까지는 모든 정당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이 당들이 하여간 가지고 있는 전신 정당들은 모두 다 민주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직선제 개헌하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실은 그 운동의 에너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운동의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면 특히 이제 진보적인 운동의 에너지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일 쪽으로 갔고요. 민족 통일 쪽으로 갔고 하나는 어떤 경제 문제, 노동자, 약자에 대한 정의 문제로 갔어요. 근데 이 민주당 계열의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사실 진보 정당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통일과 약자. 통일과 어떤 뭐 경제 사회적 약자 이쪽으로 갔는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진보 정당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조응을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문제는 지금 그게 벌써 몇 년이? 그게 87년입니다. 그럼 90년대 우리가 넉넉히 봐서 90년대 초반까지 보고 또 IMF 지나면서 또 사회가 한 번 더 급변했거든요. 벌써 그 이후에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민주당의 의식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전선을 그으면 민주화 때 독재 세력은 다 나쁜 놈들. 우리는 그 독재에 싸우는 좋은 사람들. 아까 진보 대학생들. 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외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자 선한 사람들. 저쪽에 부자를 내변하는 악한 사람들. 통일을 반대하는 민족의 반역자들, 우리는 민족을 수호하는 평화주의자들 이런 식의 선악구도 속에서 여러 가지 그 8, 90년대를 보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비판하는 86세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20대를 그런 경험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김재섭 위원장이나 저는 사실은 그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입니다. 맞아. 저희는 이야기로 들었고 그래서 조금 떨어진 시각에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대예요. 그렇지. 보수 정당도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 반공보수, 뭐 성장 일변도의 뭐 발전주의 이런 것들을 주창하던 것에서 개인의 자유를 좀 존중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어쨌든 자유도 뭐뭐를 할 자유,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보수의 가치도 변화해 왔단 말이죠. 저는 평소에 김재수 위원장 알겠지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이념 정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이게 둘 다 대중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하는 유권자 지형에 맞춰서 추구하는 가치도 좀 변화해야 하는데 네. 지금 이 김남국 사건을 두고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갈라지는 민주당 내의 대응을 보면 이게 과거에 클래식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 보여요. 양이원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아, 그거 뭐 헛소리 하시더만. 근데 양이원영 얘기 중에서 김남국이 코인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의식 자체는 저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쟤네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청렴하고 쟤네들은 부패한 집단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팩트도 아닌데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82년생이죠. 놀랍게도. 그래요? 82년생인가 81년생일 거예요. 형이야. 우리랑 비슷해. 근데 김남국 의원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신자산 투자를 한 거고, 물론 그게 뭐 상임위 도중에 하고 막 이런 건 무조건 잘못인 거지. 근데 코인 투자 자체가 사실은 비판받을 만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척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겼던 그 역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나가서 토론해본 여러 패널들 중에서도 의견이 달리시던데 민주당 원래 그러면 안 돼요. 훨씬 더 청렴해야 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이제는 좀 이걸 계기로 민주당이 과거의 도덕주의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해야 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사실 후자로 가는 것이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니 뭐 저도 거기까지는 동의. 왜냐면 진보정당이라고 해서 그 뭐 돈 벌지 말라는 법 없죠. 없죠. 이거 올라가면 뭐 프로테스탄티즘 뭐 이렇게까지 우리 막 올라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뭐 진보 정당이라 돈 벌지 말라는 이유는 없지만 문제가 저도 같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민주당이 그간 부자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갈라치기를 많이 했고 부자들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역풍이 심한 거고요. 국회의원 청렴해야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가 돈 벌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엄격하게 겸직금지를 해놓는 이유는 그런 입법자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돈 벌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네. 동시에. 네. 네. 문제는 민주당이 그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에서 그런 것들이 묻어난다는 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국회의원이 투자하고 코인하고 돈 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강하게 주장할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옛날에 저 학생 때 학생운동하던 선배한테 들었던 전설적인 일화가 있어요. 네. 반제국주의 투쟁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전설적인 학생운동권의 전설 같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기본적으로 미제라는 거에 대해 미제 척결 이런 걸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수배가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자취방 어디 골방에 숨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숨어 지냈는데 이제 그걸 위로한답시고 갔어요. 후배들이 가가지고 뭐 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코카콜라 이렇게 얘기했던 햄버거랑 코카콜라 좀 갖다 줘. 아 그럼 제일 많지 그게.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을 보면 저는 그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와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좀 다른 정당,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을 싸우자고요. 그러니까 그만들 그런 무슨 과거의 그런 뭐랄까 그런 무슨 도덕적인 우위니 뭐니 선악구조니 이런 거에서 좀 빠져나올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정말 뭐랄까 정치사적으로 되게 커다란 그러니까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그 정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요. 한 가지 저도 재밌었던 거는 그 미군 철수하면서 뭐 미제 뭐 어쩌고 막 반대 이런 신분들이 그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을 봤는데 다 아이폰으로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을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빠져나오셔라. 다 아이폰이야. 막 미군 뭐 어쩌고 뭐 미제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이제 아이폰 쓰시고 그래가지고. 좀 아무튼 웃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형 바람이지 내 생각에는 정치가 정상화되고 양 정당이 정신 차리고 민주당이 철진한 도덕주의에 벗어나서 정말 실용 정당 그다음에 위선이 없는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학자의 바람인 것이고요. 실제 정치는 또 그렇게 안 돌아가고 내 생각에는 일단 김남국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 것부터 벌써 이거는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김미숙님, 아유 또 이렇게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가 두 분 지역 활동 꾸준히 잘하셔서 내년에 국회의원 꼭 배지 달자에 부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방송 시간 바뀌어도 화이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패님, 우리 방생님이십니다. 곽관용님과 김재섭님 오후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젠젠님, 뭐가 문제인 건지 아직도 모르는 부녀지간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조국 전 장관이랑 조미 씨 얘기입니다. 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김미숙님, 또 보내셨네. 오늘 방송 수고 많이 했습니다. 화요일 남자 김재섭 오늘 너무 오늘 좀 약간 깔끔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평소보다도 좀. 제가 선크림을 발랐고 최근에 피부 관리에 유독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랜만에 봤죠. 그렇습니다. 자, 일본말은 제가 못 읽고 형 읽을 줄 알아? 아니요, 저거 못 읽겠는데. 아니 토착 외구라면 저 정도 읽을 줄 알아야지. 예. 저희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퇴착 의경에도 불구하고 일본말을 못 읽는. 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거부감 없이 보는 정치 왔다. 재섭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여든 야든 비평 냉정히 해주세요. 정치 왔다의 방향성 응원합니다. 근데 여야를 공히 비판하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늘 채널 구독자가 잘 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막 대통령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구독자는 더 빨리 늘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구독하는 정치 시사 채널 중에서 정치와 수다의 방향성이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것도 학자로서의 시각입니다. 마케팅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의 말은 거의 이제 거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습니다. 보니까 스즈메라고 읽으시나 봐요. 읽나 봐요. 예. 스즈메 거기 요즘에 그 애니메이션 거기 나오는 그건가? 모르겠어요. 잘 제가 토착외구 문단속인가 뭔가 거기 나오는 그거 같아요. 스즈메의 문단속?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더라? 예. 요즘 영화. 예, 하여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한 시간이 또 금방 갔습니다. 예, 저희는 또 곽관용 위원장은 또 6월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저번에 개인적으로 형이랑 방송할 때는 그 진짜 좋았거든. 선거구제 개편하는 내용들. 몇 명. 그거는 정말 학자가 아니면은 해주기 어려운, 심지어 정치학 박사가 아니면 해주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그런 농도 있는 내용들을 할 때마다 우리 곽관용 위원장 모시고 또 얘기할 거고 그거 아니어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7시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오후 시간대도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